어머니와 쌍둥이 자녀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에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세 개의 하얀 관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비 오는 아침, 침묵 속에 조용히 흐르는 눈물 속에서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장례식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순간, 그 사람이 남긴 단 하나의 행동이 이 이야기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지 못할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속삭임이 들릴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주의 차가운 3월 아침, 세 개의 하얀 관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고요한 침묵을 채웠습니다. 가운데에는 어머니 선영, 한쪽에는 아들 하늘, 다른 쪽에는 딸 지수. 두 아이 모두 겨우 9살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장례식장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마치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듯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세 사람의 영정사진을 비추었습니다. 가운데 선영은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양 옆에 하늘과 지수는 똑같은 교복을 입고 살짝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떡해. 검은 옷을 입은 한 노인이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은 37세의 간병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쌍둥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의 노부모를 돌보며 자신의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교회 합창단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빗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그들의 차를 덮쳤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주 전체가 이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은 학교와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선영은 친절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가 돌보던 노인들의 가족들도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영 씨는 늘 제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돌봤어요. 한 중년 여성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꽃들이 장례식장 곳곳에 놓여 있었고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조용히 꽃밭에서를 연주했습니다. 그 음악은 마치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처럼 들렸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야간 경비원 박 씨가 젊은 기자에게 은밀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긴 머리의 어린 소녀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젊은 기자 태호는 호기심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녀라고요? 누구였죠? 모르겠어요. 카메라에 찍혔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이 가리고 있었거든요. 박 씨는 주위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촛불 하나를 켜고 선영 씨 관 앞에 무릎을 꿇더니 뭔가 속삭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다가가자 그 아이는 이미 사라졌어요. 마치 유령처럼요.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영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보안 카메라 영상이 그냥 없어졌어요. 태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그 아이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니면 누군가의 고통을 짊어진 사람 같았을까요? 박 씨의 눈에는 두려움과 의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호는 무언가에 끌려듯 장례식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세 개의 관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조이금을 놓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뒤에서 태호는 아직 따뜻한 촛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촛불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는 비에 젖은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태호는 조심스레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태호는 그 단어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누가 이 쪽지를 남겼을까? 하늘과 지수는 쌍둥이였고 선영에게는 다른 자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태호의 기자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고 장례식장의 불빛이 잠시 깜빡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것처럼 신호 같았습니다. 태호는 촛불을 원래 자리에 놓고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세 개의 하얀 관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장례식장 안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가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세 사람의 영정사진 속 미소는 마치 비밀을 품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춘천의 작은 교회에서 종소리가 이른 아침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10시간 동안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밤을 샌 뒤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발견한 쪽지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니, 누가, 왜 이런 메시지를 남겼을까? 김 기자님, 커피 한잔 하세요. 신문사의 인턴 유진이 따뜻한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너도 알다시피 난 이 사건을 놓칠 수 없어. 여기엔 뭔가가 있어. 유진은 그의 컴퓨터 화면을 흘긋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선영과 쌍둥이 자녀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말 슬픈 사고였죠. 온 동네가 충격에 빠졌죠.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 이상일지도 몰라. 어제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는 유진에게 촛불과 쪽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용 씨에게 다른 자녀가 있었나요? 공식 기록상으론 없어. 하지만 이제부터 그걸 알아내려고 해. 먼저 선영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봐야 돼. 첫 번째 인터뷰는 선영이 일했던 요양원의 원장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정선영 씨는 우리 시설에서 5년 동안 일했어요. 매우 헌신적인 간병인이었죠. 특히 치매 환자들을 잘 돌봤어요. 그들이 불안해할 때면 노래를 불러주곤 했어요. 그녀의 개인 생활은 어땠나요? 쌍둥이들은 그녀가 일하는 동안 어디서 시간을 보냈나요? 박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영 씨는 매우 사적인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이들은 주로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했고 김 목사님이 돌봐주셨죠. 태호는 메모를 했습니다. 김 목사님이요? 네, 태양교회의 김준호 목사님이요. 선영 씨는 그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쌍둥이들도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태호의 다음 목적지는 태양교회였습니다. 전주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합창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와 지수를 위해 노래하고 있어요. 김 목사가 태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에 친절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합창단의 빛이었어요. 합창 연습이 끝난 후 태호는 김 목사와 함께 교회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쌍둥이들의 사진이 놓인 작은 추모 공간이 보였습니다. 목사님, 선영 씨와 아이들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 목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영 씨는 8년 전에 이 교회에 왔어요. 그때 쌍둥이들은 아주 작았죠. 그녀는 조용했지만 신앙심이 깊었어요. 항상 예배가 끝나기 전에 조용히 나가곤 했어요. 아마 일 때문이었을 거예요. 쌍둥이들은 어땠나요? 하늘이와 지수는 특별했어요. 목소리가 아름다웠고 매우 똑똑했죠.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늘 둘이 저만 자기들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태호는 펜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사고 전에 아이들이 합창단 활동을 중단했다고 들었는데요. 김 목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네, 사고 2주 전쯤이었어요. 갑자기 노래하기를 거부했죠. 이유를 물었지만 뭐라고 했나요? 소리가 무서워요.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선영 씨에게 물어봤는데 그녀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태호의 기자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행동 변화 같은 거요? 김 목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영 씨가 더 불안해 보였어요. 항상 주위를 살피고 핸드폰을 체크하며 마치 누군가를 감시하는 것처럼 행동했죠. 태호가 더 물으려는 순간 합창단 아이 중 한 명이 사무실로 뛰어